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고영선입니다. 이 시간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지선아 놀자 3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내 후보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누가 나왔는지 이런 각종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윤종아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서 지방선거가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분들은 대체로 이제 서서히 윤곽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성남 분당갑의 김은혜 의원, 이렇게 두 명의 경선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또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시장, 조정식 의원이 경선 레이스를 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다룰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지사급처럼 체급이 큰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0만이 넘어가면 예전에는 광역시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특례시라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는 이 특례시가 3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이제 올해부터 공무원 조직이나 또 주민의 복지 혜택의 어떤 서비스가 좀 달라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글쎄 조금 더 나아지겠죠? 시민들에게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출범했는데요. 예. 전국에서 모두 4곳, 그중 3곳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입니다. 예. 10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에만 3군데가 있다. 그만큼 이제 경기도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 3도시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또 경기도 선거 승패에 있어서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수원, 고양, 용인시 모두 100만이 넘는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예. 3개 시를 합치면 인천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와 맞먹는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네. 없는데, 네네. 역대 선거를 보면은 이 수원과 고양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경합 우세,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고, 네네.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경합 지역?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10년부터 3차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요. 수원시는 염태영 전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부터 3연승을 했고요. 고양시도 2010년부터 민주당이 3연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용인시는 2010년엔 민주당이, 2014년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승리했고요. 2018년엔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대표적인 경합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봐도, 그런 표심이 좀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원시하고 고양시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네네. 거뒀고, 용인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이 치러지고 석 달 후에 실시되는 만큼 지난 대선 결과를 무게 있게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원시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5.89%로 이재명 후보가 3.65%포인트, 2만 8천여 표 차로 승리했고요. 예. 고양시의 경우에는 격차가 더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5.2%로 5.9%포인트, 4만 2천여 표 차로 경기도 전체 득표차 5.4%포인트보다 더 큰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수지구 지역의 승리로 윤석열 후보가 신승을 거뒀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득표차는 0.5%포인트, 득표수로는 3천여 표 차입니다. 기흥구와 처인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지만 부동산 민심이 강하게 반영된 수지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6%포인트 이상 승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윤 후보가 용인시에서 신승했습니다. 대선 판도만 보면 일단은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3개의 특례시, 그 중에서 이제 고양시,
뭐 또 수원시 이쪽은 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 같고, 그리고 용인시의 경우는 국민의힘의 이제 경합 우세, 네. 요렇게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대선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앞선 예측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3주 만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요. 네네. 예, 아무래도 세 개 도시 모두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뭐 경기도의 수부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청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이 수원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예비 후보가 모두 7명입니다. 어유 맞네요. 네, 예. 아무래도 염태영 전 시장이 3선을 하고 법 규정상 재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석이 된 상황을 감안하면 다수의 후보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인데요. 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혁 한신대 교수, 김의겸 전 경기도 행정 1부지사, 이기우 전 국회의원, 이재준 전 수원시 2부시장, 또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 조석환 전 수원시의회 의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요. 아직 예비 후보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장영국 경기도의 의장과 이필근 경기도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비 후보에 등록을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뭐 2인 경선을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례시장 후보는 경기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하는데요. 예. 그저께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수원시장 후보 경선에는 김용남 전 의원과 홍종기 수원시청 당협위원장이 나섭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고양시장 후보군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모두 5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는데요.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 민경선 현 경기도 의원, 박준 전 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배정근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최상봉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사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요. 예. 여기에 이재준 현 시장도 나서기 때문에 모두 6명이 공천 경쟁을 벌입니다. 지금 뭐 예비 경선이, 그러니까 그 컷오프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경기도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특례시를 경기도당 차원에서 공천 심사를 하고 공천 발표를 하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는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뭐 3, 4인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경선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 후보들이 진짜 발에 땀나도록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이제. 예, 그렇죠. 현재 지역 신문에서도 이 수원시장, 고양시장 여론조사 네.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또 여론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지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고양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양시장 후보 경선은 3명이 치르게 되는데요. 네네.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균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 고문, 김동환 전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릅니다. 예. 이제 남은 한 군데입니다. 특례시 가운데 수원, 고양 살펴봤고, 용인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2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건한 전 용인시의 의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요. 예. 여기에 현 시장인 백군기 시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 3명이 공천 경쟁을 벌입니다. 예. 여기도 그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건데, 보니까 네네. 국민의힘은 뭐 2명, 3명 뭐 이런 식인데, 용인시도 한 3명 됩니까? 네. 용인시도 이제 3명이 경선을 실시하는데요. 예. 당초에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13명이 용인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많네요. 예,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저께 중앙당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권은희 이상일 전 국회의원, 이원석, 용인을 당협위원장이 3인 경선을 치릅니다. 예. 아직 뭐, 이제 그 각 당에서 경선 중이라 여야 간에 누가 대결을 할지는 뭐 대진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가타부타 말씀을 좀 드리기는 무리가 좀 있는데, 세 개의 이 특례시 초반 판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반적인 판세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와 고양시에서 승리하고 국민의힘이 용인시에서 승리해서
2대1 승부였는데요. 예. 워낙에 박빙 승부였고 또 윤석열 정부 취임 초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세 곳 모두 초박빙 승부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종아 기자의 예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현 시점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세 곳을 싹쓸이하거나 국민의힘이 반대로 세 곳 모두 탄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측. 아니, 뭐야,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예측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긴 한데요. 네.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느냐가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반만 용했어요. 용하다는 점쟁이가 될 뻔 했는데, 투표율하고 저희가 후보 간의 어떤 이 격차는 거의 맞췄었거든요. 무조건 1%포인트 내외 차다. 이미 저희는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때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그 지역 변수에서는 사실 좀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잘 보정해가지고, 윤종아 기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저희가 뭐 이렇게 조그만 데서 방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용하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정확한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직은 경기도민께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으실 텐데요.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5월 초에는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다 자세하게 판세 분석과 함께 여론 동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도 결국 대선에 비춰보면 정말 이게 치열한 접전이 되지 않을까, 각축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 경기도가 더 그렇지 않을까. 경기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늘 하여튼 경기도가 하여튼 뭔가 이 선거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6일 지방선거 특집 지선아 놀자. 경기도 문에 풀뿌리 일꾼을 뽑는 선거, 경기도민들이 좀 올바르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